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은 을사년에 대한 개요, 을사년 인트로, 을사년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되면서 내년에는 내 사주의 흐름이 어떨 것인가, 내년은 어떤 운이 기다리고 있나 이런 궁금증이 좀 들면서 사주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지는 그런 시기이죠. 사주 타로샵의 호황기가 시작되면서 저도 다른 달보다는 슬슬 이제 상담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을사년은 아무래도 수의 기운에서 목생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화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기운, 분위기의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차가움에서 뜨거움으로, 좀 느긋하고 차분한 기운에서 활력 넘치고 들뜨는 기운으로 넘어가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서 시작된 수의 기운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갑진년까지 수생목을 하면서 수의 기운을 계속 끌고 왔다면 을사년이 되면서는 목생화가 될 듯 말 듯 분위기만 조장하던 갑진년의 기운이 목생화가 확 되면서 밝아지는 기운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기운이다. 수를 마무리했다. 화로 전환했다. 하는 게 을사년의 큰 주제입니다. 수에서 화로. 물론 그 중간에는 뭐가 있었죠? 목이라는 과정이 있었죠. 수생목을 해서 목이 이제 화로 넘겨준 건데 우리가 보통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있다면 모든 오행의 결과는 화로 가거나 수로 가게 되는데 목과 금은 그 과정에 있는 에너지고 목은 화를 지원하고 금은 수를 지원하는 에너지. 그래서 크게는 수화는 결과라고 하고요. 금목은 과정이라고 합니다. 계절적으로도 화는 여름이고 수는 겨울이죠. 목은 봄이고 금은 가을이에요. 물론 이제 봄, 가을은 조연이고 여름과 겨울은 주연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지만 따뜻함과 뜨거움, 서늘함과 추움이라는 어떤 온도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봄은 결국 뜨거움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고 가을은 추운 계절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 같은 경우는 환절기죠. 모든 계절의 사이사이에 존재하면서 그 마디를 만들어주는 에너지고요. 그러면서 각 오행들의 생극작용이 좀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충 기능을 해주기도 하고요. 저는 토는 쉼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각 오행의 기운을 저장하고 수렴하는 창고가 돼주기도 하는 에너지입니다. 갑진년은 수생목으로 물을 끌어내는 길고 지난한 시간이었다면 을사년은 목생화가 이미 시작되어 꽃이 활짝 피는 시간. 갑진년은 목극토인데 왜 수생목이라고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과정과 결과라는 큰 틀에서 나누어 봤을 때 목은 화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금은 수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에너지잖아요. 거기다가 갑진년 같은 경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민년, 계묘년, 그 다음 갑진년이 됐어요. 이민년에서부터 사실 이제 수생목이 시작되는 조짐이 있었으나 이게 목이 천간으로 올라오지 않고 지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냥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은근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계묘년 같은 경우 습수와 습목의 관계였기 때문에 원래도 수생목이 잘 되는 궁합이 아니에요. 습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마치 수생목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수생목으로 굉장히 꼬임수가 작동한 해였고요. 그리고 이제 갑진년이 되면서 드디어 갑목이 천간으로 올라왔고 수를 저장한 진토를 목극토하면서 드디어 드러나지 않게 흐르던 이 오랜 시간의 수를 밖으로 끄집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된 거예요. 수가 문제였던 사주들이 뭔가 전환해보고자, 뭔가 해결해보고자 노력하는, 그러나 결과는 미미했던 화의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수가 문제인 사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짜증이 날만했던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은 수생목을 하고자, 그래서 화로 나아가고자 낑낑대는 한 해였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을사년은 이미 보기에도 을목이라는 꽃이 사화라는 따뜻한 온도를 만나면서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면서 시작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갑진년의 체감 속도는 굉장히 느릿느릿 뭔가 되는 듯 마는 듯 지지부진하게 왔다면 을사년의 체감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 뭔가 결과를 빨리 내고자 하는 속도감이 느껴지고 그동안 수의 작업을 해오던 사람들이 화를 보면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한다거나 실질적인 어떤 좋은 기회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로 운이 트여서 갑자기 뭐 복권 당첨되듯이 확 뭔가가 좋아진다거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거죠. 짠! 갑자기 왜 GD가 나왔냐면 GD가 을사일주예요. 을사일주의 특징을 한번 보고자 하는 건데요. 일단 을목은 뭐 을목일간 육아법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울상적으로는 덩굴손, 꽃나무면서 이제 옆으로 넓이로 성장해가는 특징을 갖고 있는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운 목이잖아요. 그 을목이 사화라는 화를 봤다는 것은 요렇게 꾸불꾸불 말려있던 덩굴손이 요렇게 팽팽하게 펴진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이런 관역이 있다면 구불구불한 선으로 타겟팅을 하는 것과 요렇게 빳빳한 선으로 타겟팅을 하는 것과 어떤 게 목표 지점으로 잘 날아가겠어요? 젖어있고 굽어있는 화살일까요? 뽀송뽀송 말라서 휙 날아가는 화살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타겟팅이 잘 된다는 것, 망설임이 없다는 것, 자신감이 있다는 것, 빠르다는 것, 영리하다는 것, 깔끔하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을사일주는 굉장히 이 상관을 쓰는 느낌이 감각적이고 재치 있고 솜씨 있게 느껴져요. 물론 언변도 좋고 화려한 기운이 좀 느껴지죠. 을목 주변에는 수기운이 많은 것보다 화기운이 있고 좀 이 을목을 빳빳하게 말려주는 조토라거나 습도가 낮은 글자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늘에서 양지로 나아가는 의미겠죠. 을사일주인 GD는 상관의 개성을 기깔나게 쓰는 감각적 아티스트이죠. 패션도 통통 튀고요. 을사년의 분위기는 그런 통통 튀는 감각입니다. 화려하고 재치 넘치고 표현의 욕구가 솟구칩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자가 위너, 누군가에게는 그야말로 화양연화일 수 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꽃피는 시절이라고 하죠. 뭐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치면 수생목이 화양연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을사의 분위기를 표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사년은 빠르고 화려하고 개성 넘치는 해이다. 그런데 허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뜨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너무 앞서 나갈 수도 있고 너무 이것저것 많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욕심을 좀 내다 보면 용두사미처럼 시장만 화려하고 손에 잡히는 건 그냥 모래알 빠지듯이 스르르 흘러가 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반짝하고 암전되는 분위기 그런 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을사년은 그야말로 준비된 자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짧게는 2, 3년, 길게는 5, 6년이 힘들었던 분들 이거는 말 그대로 기해년 수의 기운부터 이렇게 그 갑진년까지의 시기가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해년부터 갑진년까지 길게는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꾸준히 수의 문제가 이어져 온 거거든요. 짧게 2, 3년이라는 건 이민년부터 수생목을 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들, 그래서 2, 3년 동안 뭔가 해보기 위해서 좀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미미했던 분들일수록 내년부터 화의 이런 따뜻함과 밝은 기운이 좀 보람있게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사주에 화가 좀 필요하신 분들,
사주가 너무 춥고 습하다거나 목생화가 잘 안 되는 사주, 그런 사주라면 사오미, 을사년부터 시작하는 이 사오미 3년이 굉장히 값지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을사도 목생화를 아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결과물을 밖으로 내놓는다기보다는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천간에서 지지로생을 한다는 건 밖으로 내놓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을사년의 도약이 구체적인 결과는 정미년에 나올 수 있다고까지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해도 안 되던 일들, 더럽게 꼬이던 일들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화의 기운을 받아서 뽀송뽀송 자리 잡아 가게 되고, 그동안 뭔지 모르겠지만 뭐 꾸준히 해오던 일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을 위한 거였는지, 결국 이걸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근근히 끌어온 게 그래도 잘한 일이었구나, 이런 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열심히 숨겨오던 비밀이 드러난다는 건 뭐 의미심장하죠. 화는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인데 수는 이제 감춰지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비리 같은 것들도 화의 운을 맞이해서는 그 실체가 드러나고 세상에 알려지고 폭로되는 것처럼 개인의 비밀이든 공공의 비밀이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을사년에는 어떤 오행이 필요한가, 좀 화의 기운을 조절하는 기운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앞서가고 조급하게 일을 벌리고 서두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을사년에는 속도 조절이 관건인 거고, 화를 수로 제압해서 수극화해서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화생토해서 화를 토로 설기해서 좀 조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화를 잘 다룰 수 있는 안전장치가 좀 구성되어 있는 명들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단순하게는 수일간, 토일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간만 보고 운세를 가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사주 전반적으로 화의 기세가 너무 왕한가, 그렇다면 그 화를 잡아주는 토가 있는가,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수라는 음의 시간이 마무리되고 이제 우리는 화라는 펼쳐지고 보여지는 시간에 무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동안 화를 기다려왔던 명들에게는 너무나 유용한 시간이 될 거고, 비교적 수의 시간 안에서 좀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많은 발전, 어떤 뭐 긍정적인 일들을 이루어 온 명들이라면 막 일을 벌리고 확장하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지켜보는 호흡으로 무대를 넘겨주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뭐 운의 흐름이 업앤다운이 있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지점에서의 기복이 너무 크지 않게 좀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각 개인의 역량이면서 지혜이고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개해일주인 저로서는 다가올 화운이 조금 기대가 되고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에 큰 반전이 있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좀 답답했던 것들은 좀 정리가 되고 방향이 잡힐 것 같고, 그동안 몸이 무겁다는 핑계로 수 안에 잠식돼 있다는 핑계로 느긋하게 게으름 피워오던 일들도 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네, 뭐 어쨌든 모두에게 희망적인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첫 라방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제가 아직은 방송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막상 2시간 동안 재밌게 얘기한 것들을 구독자 1000명이 되기 전에는 라방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걸 몰랐어요. 2시간 동안이나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통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좀 재밌는 부분만 잘라서 올리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첫 라방을 기록으로 남기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때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도 목요일쯤 을사년을 주제로 다시 한번 라방을 진행해 볼까 해요. 사주 유튜브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간별로 아니면 뭐 일주별로 을사년 신수 프리들을 올리시던데 저는 사실 역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일주별로 모든 내용을 올리기에는 좀 에너지가 부족하기도 해서 라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일주만 그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을사년에 대해서 여러 궁금한 부분들 뭐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면서 얘기 나눠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게요. 날씨가 너무 춥네요. 이번 주 안에 드디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보시는 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